네, 안녕하세요. 네, 5.6월 기출분석 및 심화 이론반 한국사 개강날입니다. 또 괜히 개강이라고 쑥스러운데요. 간단하게 이제 5.6월 수업 진도계획표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그래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요. 한국사는 2주 단위로 해서 한 시대씩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월 달에는 조선 후기부터 대한민국의 역사 부분까지 쭉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업 때 기본 교재로 1교시를 보통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2교시, 3교시에 뭐 특강이라던가 길잡이라던가 같이 봐나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총괄평가를 보니까 여러분들 격차가 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수업 방법을 한번 바꿔볼까 해요. 그래서 5, 6월 달에는 기본 교재를 같이 수업을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개론서들을 같이 봐 나가면서 뭐 추가할 만한 것들, 나올 만한 부분들, 뭐 사료 속에서 조금 봐야 될 만한 부분들, 그런 것들 조금 더 짚어나가는 방식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저희가 한문사료 노트라고 있어서 거기에 뭐 사료라던가 읽기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봐나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근대 파트부터는 이제 한문사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문사료 노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근대사회 성립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프린트를 조금 더 교과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교과서에서 좀 나올 법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서 드리다 보니까 프린트 내용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교과서 빈칸 문제라던가 그런 것도 좀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인강생분들 프린트 출력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고달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매주 첫 주차에는 저희 해설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프린트 나갈 거고요. 그다음 2주차에는 교과서에 있는 사료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3, 4월보다는 좀 더 많이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근현대사 파트는 확실히 교과서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들, 사료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먼저 그런 사료들을 최대한 5, 6월 달에 많이 익숙해지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료 같은 것들을 이제 각 시대별 2주차 수업 때 조금 더 많이 내보내려고 노력을 할 거여서, 그런 것들 사료들도 여러분 나중에 따로 모아놨다가 학습하시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에 있는 사료들은 뭐 3, 4월, 5, 6월 달 뭐 이럴 때도 계속해서 나가지만 7, 8월 달에 다시 한번 문제로 풀어볼 거여서 우리가 커리큘럼대로라고 한다면 교과서 사료들은 점점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교과서 텍스트들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드려서 전년도처럼 교과서 텍스트에 있는데 뭐 저도 좀 빠졌거나 혹은 아쉽게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문제들 조금 더 꼼꼼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고민했던 건, 솔직히 한국사는 좀 깔끔해. 어차피 다 근현대사 교과서 위주로 많이 나오니까 크게 뭐 고민되는 거 없이 조금 깔끔하게 나가는 편인데, 동양사가 사실은 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고민이 많이 됐냐면은 중국 근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작년까지 2년 연속 시험 문제에 반영되었던 중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책 5권짜리를 같이 볼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 사라고 하면 안 살 것 같고, 네, 그건 일단 사라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보실 분들 사면 좋은 책이긴 한데 사라고를 강권하는 것은 조금 오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명청 시대까지는 이전에 수업했던 것과 비슷한 양식으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3주차, 4주차에는 동남아시아사랑 일본사를 수업을 나갈 겁니다. 동남아시아랑 일본사 수업을 나갈 거여서 일본사 수업이랑 동남아시아 수업을 앞에 한 2시간 정도씩 기본 교재로 강의를 할 거고, 그거는 5월달, 6월달에 그냥 무료 강의로서 조금 그냥 오픈을 해 놓을 생각입니다. 6월달, 7월달에 무료 강의로 좀 오픈을 해 놓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2시간은 기본 교재로 나가고 뒤에 2시간은 기출문제랑 그 다음에 아틀라스 일본사 텍스트들을 조금 채록한 것들 해가지고 같이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일본사가 근래 시험에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최근 한 3, 4년 동안 일본사가 메인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 중국사 문제나 한국사 문제, 일본사의 배경이 조금 깔렸던 문제는 출제가 되었어요. 뭐 청일전쟁이라던가 러일전쟁이라던가 러청밀약이라던가 뭐 전년도에 뭐 강화도 조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일본사와 관계된 문제들, 뭐 전년도에 관세 문제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이 자꾸만 반영이 되어서 일본사는 작년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나갈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남아시아사는
사실은 근래 서답형 문제로 와서 한 번도 메인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메인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도 사실 할까 말까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근데 과거에도 서답형 문제 때 보면요, 서답형 문제가 처음에는 메인의 역사만 계속 출제가 되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리카 역사까지 한 차례씩 건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사는 그냥 교과서 수준으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도 조금 같이 나눠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교과서 위주로만 쭉 수업을 나갈 거고, 특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현대사 파트를 조금 더 깊게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페에 올려놨고요. 그다음 5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이제 그 중국 근현대사 부분이야. 중국 근현대사 부분을 쭉 수업을 나갈 건데, 뭐 우리 글상 나갔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그냥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그리고 아틀라스 중국사는 뭐 프린트랑 같이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 중국 근현대사 5권짜리 책으로 된 부분은 조금 교육과정에서 관련되게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만 조금 깊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사 교과서나 세계사 교과서에 뭐든 좋으니까 한 줄이라도 무언가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프린트로 해서 같이 나갈 볼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 양이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국 근현대사 그 3천에서 나온 5권짜리 책이 나는 좀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그것까지 공부하는데 부담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복습하실 때 그 책 부분은 안 보셔도 저는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나가긴 할 건데 그 부분이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듣고 필기만 몇 개 옮겨 적고 그냥 마셔도 저는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주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적당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 교재 인도사 책이 인도사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뭐 인도사는 뭐 김쌤도 수업 시간에 종종 다뤄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뭐 인도사를 메인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를 보다 보면은 자꾸 근현대사 파트에서 인도가 깔짝깔짝 나와요. 뭐 국경선 분쟁이 있었다, 중소 대립이 있었다, 뭐 티베트와의 분쟁에서 인도의 와 면담을 하였다, 뭐 이런 텍스트를 자꾸만 나와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현대사 부분만 저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이런 진도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습 계획 짜실 때 혹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명청시대부터 여러분들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잠깐만 카메라만 끊었다가 바로 이제 모의고사 조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